안녕하세요. 머신러닝을 위한 최적화 이론 2조 발표를 맡게 된 이종원입니다. 저희 조는 Efficient and Secure Multi-User Multitask Computation Offloading for Mobile Edge Computing in Mobile IoT Networks라는 논문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문의 인트로덕션과 Related Work에 대해 설명한 다음 시스템 모델로 5가지 파트에 대해 간략히 다루고 논문에서 다루는 주요 문제인 Multi-User, Multitask Computation Offloading Problem에 대해 설명한 다음 Problem Solving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현할 그래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입니다. 다양한 도메인에서의 IoT 애플리케이션은 인베디드 모바일 IoT 디바이스의 용량을 넘어서는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 및 연산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필요로 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바일 IoT 디바이스의 제한된 배터리 용량은 디바이스에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한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이 강력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저장 자원을 모바일 IoT 디바이스에서 이용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몇몇 MEC 시스템에서의 다중 사용자 연산 오퍼레이팅 개발을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 중 일반적인 지배적인 것은 에너지 소비 최소화, 무선 할당, 연산 자원 향상, 비용 감소, 모바일 IoT 네트워크를 위한 딜레이 요구사항 축적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데이터 사이트 전송을 위한 데이터 전송 관련 보안 문제 및 제한된 대역 조건은 적절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모바일 IoT 네트워크에서의 MEC를 위한 다중 사용자, 다중 작업, 연산 오프로딩의 성능 향상을 위해 자원 할당, 연산 오프로딩, 보안, 압축을 공동으로 고려했고 자원 할당, 압축, 보안의 통합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기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원 할당, 압축, 보안의 통합 모델은 모바일 IT 네트워크에서 다중 사용자 다중 업무 MEC 시스템을 위한 연산 레이턴시의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에너지 소모의 가중압을 최소화하는 인테저 논 리니어 옵티미전 문제를 공식화했습니다. 두 번째, 해당 모델에서 JPEG 및 MPEG4 압축 알고리즘은 낮은 대역폭 상태에서 오프로딩 연산 작업의 이미지 비디오 크기를 각각 줄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시스템의 성능은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안 레이어는 MEC 오프로딩에 추가되어 데이터가 MEC 서버로 전송되기 전에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IoT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네 번째, 문제가 일반적으로 NP 하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쉬운 컨벡스 문제로 변환하기 위해 선형화 및 바이너리 완화 접근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 다중 사용자 다중 작업 연산 오프로딩 알고리즘이 MEC 시스템에서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자들의 연산 작업을 위한 근사 최적 오프로딩 결정을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시뮬레이션은 모델이 낮은 대역폭 조건에서 잘 작동할 수 있고 오버헤드 시스템 소모값을 로컬 실행과 비교하여 46%까지 절약할 수 있고 사용자와 데이터 크기 증가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논문의 릴레이티드 워크입니다. 논문에서는 총 5가지 파트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수 유저 환경에서 오프로딩 계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3가지 논문을 레퍼런스에 달았는데 다수 유저 환경에서는 오프로딩 계산을 위해 첫 번째 에너지 소모와 실행 딜레이 간의 트레이오프를 고려해 연산 오프로딩 의사결정 문제를 다중 사용자 연산 오프로딩 게임으로 공식화하고 두 번째에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한 연산 오프로딩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는 이종 네트워크 환경을 위한 에너지 인식 연산 오프로딩을 제안했습니다. 저 세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봐야 될 사항은 에너지 소모나 시간의 최소화를 위한 연산 오프로딩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일 엣지 서버 노드의 환경에서 다중 사용자 연산 오프로딩을 위한 최적의 자원 할당에서의 발전에 대한 레퍼런스입니다. 4번 논문에서는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TDMA 기반 시스템으로 채널 품질, 로컬 컴퓨팅 에너지 소모, 사용자 간 공정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스래시홀드 기반 구조의 최적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5번 TDMA에서 나아가 OFDMA 접근 시스템으로 기존 TDMA 기반 시스템보다 더 나은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스케줄링 방법을 멀티 유저 오프로딩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6번, 7번, 8번 논문에서는 공통적으로 자원 용량 및 딜레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오프로딩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시간 슬롯이나 큐잉 모델을 도입하여 최적의 오프로드 방식을 찾아내거나 연산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중 유저의 다중 사건 계산 오프로딩과 자원 할당의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 제한되었습니다. 9번 논문에서는 연산 오프로딩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에서 에너지 하베스팅과 모바일 디바이스의 연산 오프로딩 요청을 관리했습니다. 10번 논문에서는 두 개, 세 개 계층 모바일 클라우드 시스템을 위해 다중 사용자, 다중 작업 연산 오프로딩 및 자원 할당을 제한하여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클라우드로 오프로딩하여 계산 및 딜레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11번 논문에서는 자원 프로비닝과 워크로드 할당을 함께 통합하고 가정 에너지 비용,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송된 데이터에 대한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보안입니다. 12번 논문에서는 MRC에서 IoT 장치의 보안을 위해 모바일 장치가 사용자의 개인정보 등 요구사항을 보낸 뒤에 클라우드 공급자에서 등록을 시킨 후 공급자가 가장 가까운 엣지 노드와 통신 링크를 시작하여 효율적인 MEC를 제공함을 확인했습니다. 13번 논문에서는 계산 자원의 제한으로 AES 암호화 기술을 보안 레이어로 도입하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 모델입니다. 아래와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S는 모바일 IoT 디바이스 사용자의 집합이고 M은 계산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집합입니다. 이 작업들은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단일 Long Term Evolution, 즉 LTE 무선 기지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MEC 서버는 무선 기지국에 배치되고 모바일 IoT 장치는 무선 채널을 통해 엣지 서버 리소스에 릭스하고 계산 작업을 오프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모델을 활용한 리소스 할당 모델에 대해 총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논문에서 언급한 주요 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 모델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입니다. AIZ는 0과 1에 포함되고 모바일 장치 사용자 i의 작업 J에 대한 정수 계산 오프로딩 결정으로 나타냅니다. 구체적으로 AIJ가 0일 때 모바일 장치 사용자 i의 작업 J는 로컬에서 실행됩니다. AIZ가 1일 때 모바일 장치 사용자 i의 작업 J는 무선 채널을 통해 MEC 서버로 오프로드됩니다. 따라서 모든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계산 작업에 대한 오프로딩 결정 프로필로 A는 A1부터 ANK를 갖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각 사용자가 시스템 대역폭의 일부를 할당받는 더 나은 성능을 나타내는 Frequency Division Multi-Access FDMA를 고려했습니다. 그런 다음 각 모바일 장치 사용자 i의 업링크 데이터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B는 채널의 대역폭을 나타내며 PI는 모바일 i의 전송 정력을 나타냅니다. G0는 기지국의 채널 이득을 나타내고 오메가 0는 채널의 잡음 전력 밀도를 나타냅니다. 식1에서 개선 오프로딩 기간 동안 모든 모바일 IoT 장치 사용자가 무선 액세스 채널을 통해 계산 작업을 동시에 오프로드 하는 경우 제약 조건은 아래와 같이 데이터 전송 속도 제한 R입니다. 다음은 시스템의 컴퓨테이셔널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각 모바일 장치 사용자 i에는 K게이츠 계산 작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각 계산 작업 J는 CIJ, BIJ로 가정됩니다. 로컬 컴퓨팅에서는 모든 계산 작업이 모바일 장치에서 로컬로 실행됩니다. 사용자 i의 작업 J의 총 실행 시간 UIZ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FMI는 모바일 장치 사용자 i의 계산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를 작업 실행에 대한 에너지 소비에 대해 대입을 했을 때 소비는 실행 빈도의 부분 선형 함수로 표현되며 이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표현됩니다. 이 컴퓨테이셔널 모델을 MEC에 대입하는 경우 모바일 장치 사용자 i가 계산 작업 J를 무선 채널을 통해 엣지 서버로 오프로드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프로딩이 발생하는 경우 작업 실행 시간은 모바일 장치 사용자가 계산 작업을 오프로드 할 때 소비되는 시간과 계산 작업이 MEC 서버에서 실행될 때 소비되는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통신 및 계산 오버헤드에 대한 총 시간 및 에너지 소비는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FSJI는 사용자 i에 할당된 엣지 서버의 계산 능력을 나타내며 초당 CPU 사이클로 측정됩니다. 다음은 시스템 모델의 컴프레션 단계입니다. 다중 사용자 장치를 사용하는 MEC 시스템의 경우 계산 오프로딩을 위해 무선 자원을 여러 모바일 장치 사용자 사이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모바일 IoT 네트워크는 무선 채널을 통해 전송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 작업 데이터를 압축하는 압축 계층이 추가됩니다. 이를 위해 논문에서는 JPEG 및
EG4 알고리즘이 계산 작업 이미지 및 비디오를 MEC 서버로 오프로드하기 전에 각각 압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계산 작업 J에 대한 압축 결정을 나타내는 YIJ는 0과 1에 포함되고, 여기서 YIJ가 1인 경우 작업 J의 데이터가 오프로드 프로세스 이전에 압축될 것임을 나타내고, YIJ가 0은 이제 작업 J가 오프로드 전에 데이터를 압축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모든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작업에 대한 압축 결정 프로필러 Y는 Y1부터 YNK를 갖게 됩니다. 또한 압축 결정을 고려하여 MC 서버에서 원격으로 계산 작업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시간 및 에너지 오버헤드를 각각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7, 8번 공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IJ와 NIJ는 각각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I의 계산 작업 J를 위한 데이터를 압축하고 해제하는 데 필요한 총 CPU 사이클 수를 나타냅니다. 작업 데이터에 압축 결정을 적용한 후 저장된 데이터의 크기는 압축 비율을 기반으로 감소되고 전송 시간과 에너지 소비도 감소됩니다. 이는 9번과 10번 공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IJ는 압축 후 ABC 서버로 오프로드 될 수 있는 계산 작업의 총 데이터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 논문에서 관련 연구를 참고하여 JPEG 및 MPEG4 압축 기술에 대한 압축률, 컴플 레이티오는 각각 50 및 0.01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시큐리티 단계입니다. MEC 패러다임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를 무선 채널을 통해 MEC 서버로 오프로드하는데, 이 데이터에 있는 사진, 의료보고서, 쇼핑 또는 결제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보안 계층으로 유전 알고리즘으로 보관된 전통적인 AES 암호화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JI는 0과 1로 각각 나뉘어지는데, 각 모바일 장치 사용자 I의 보안 결정을 나타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만약 JI가 1일 경우 계산 작업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MEC 서버로 전송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ZI가 0일 경우 계산 작업 데이터는 암호화되지 않은 채로 이제 MEC 서버로 오프로드됩니다. 따라서 모든 모바일 장치 사용자의 작업 보안 결정 프로필을 Z는 Z1부터 ZN으로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계층을 고려하여 MC 서버에서 원격으로 계산 작업을 처리하는데 추가적인 시간 및 에너지 오버헤드를 각각 계산할 수 있고, 이는 11번과 12번 공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QIJ와 DIJ는 모바일 장치 I 및 MC 서버에서 계산 작업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화하는 데 필요한 총 CPU 사이클 수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시간과 에너지 소비 공식입니다. 이전 하위 섹션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계산 오프로딩, 자원 할당, 압축 및 보안 문제가 고려될 때 모바일 장치 사용자 I의 계산 작업 J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총 시간과 에너지 소비는 각각 13번과 14번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MC 서버에서 원격적으로 계산할 때 15번과 16번과 같이 계산됩니다. 다음은 멀티 유저 멀티태스크 컴퓨테이션 오프로딩 문제입니다. 이 최적화 문제에서는 각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 대해 실행 시간과 에너지 소비가 고려되고 엣지 서버의 사용 가능한 라디오 및 계산 자원의 할당도 처리됩니다. 더 나아가서 압축 및 보안 문제도 고려됩니다. 이 조건들을 설정할 경우 17번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제약 조건 C1 및 C2는 각각 시간 및 에너지 소비의 상한값을 나타냅니다. 제약 조건 C3는 데이터 전송 속도 용량을 나타냅니다. 제약 조건 C4는 CPU 용량의 상한을 특성화합니다. 제약 조건 C5와 C6는 작업 압축 및 오프로딩에 대한 결정 변수가 이진 변수임을 나타냅니다. 오프로딩 및 압축 최저가 문제의 해결은 이 문제에 대한 오프로딩 및 압축 결정의 최저값을 찾는 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NP 하드 문제로 간주됩니다. 이는 이제 첫 번째 A와 Y는 이제 이진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 11번과 같은 문제에서 이제 적법 집합은 블록으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17번과 같은 문제에서의 목적 함수는 A와 Y의 곱셈으로 인해 이제 블록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다시 공식화하기 위해 첫 번째 문제 선형화, 두 번째 이진 변수 완화 두 가지로 완수해야 됩니다. 선형화는 비선형 모델을 해결하기 쉬운 선형 모델을 재정의하는 근사기법입니다. 최적화 문제, 이제 앞서 17번과 같은 것을 선형하기 위해 보조 변수 LIZ가 소개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LIJ는 이제 EIJ와 YIJ의 곱셈으로 설정하고, 또한 모델에 다음 세 가지 추가적인 제약 조건이 추가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두 부등식은 보조 변수 LIJ가 AIJ
Xij 또는 이제 Yij 중 하나가 0이면 이제 0이 됨을 보장합니다. 마지막 부등식 제약 조건은 두 이집 변수가 모두 1로 설정되면 보조 변수 Lij가 값을 1로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제 선형화된 정식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조건들을 적용할 경우 이제 19번과 같은 것을 이제 선형화 기술을 적용한 후 원래 문제 17번과 동등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집 변수 AY 및 L이 실수값 변수로 완화되는 블록 집합에서 새로운 문제 공식이 제공됩니다. 이제 완화 기술을 적용한 후 19번의 최종 공식은 방정식 20에 표시됩니다. 목적 함수가 선형이며 제약 조건도 선형이므로 작업 제출 AIJ 및 작업 압축 YIJ의 결정에 대해 거의 최적의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현할 내용이 그래프입니다. 저희는 계산 작업의 실행 시간 대 모바일 기기 사용자 수 및 평균 데이터 크기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래프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제 좌측의 A와 B에서는 모바일 IoT 사용자 수가 15 미만이거나 평균 데이터 크기가 거의 2MB일 때 제한된 모델의 실행 시간은 전체 오프로딩 및 계산 오프로딩 시나리오의 실행 시간과 거의 같거나 완전히 똑같고 지역 실행 시나리오의 실행 시간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 사용자 수나 평균 데이터 크기가 더 많아지며 전체 오프로딩 시나리오의 성능이 지역 실행 시나리오보다 우수하고 제한된 모델은 계산 오프로딩 시나리오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측의 A와 B는 이제 네 가지 다른 시나리오에 대한 계산 작업 실행의 에너지 소비를 모바일 기기 사용자 수 및 평균 데이터 크기에 대한 함수로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모바일 기기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합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결과 바탕으로 MEC나 모바일 네트워크 데이터셋을 확보하여 논문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실험을 진행하여 유사한 그래프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